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어서의 리버럴,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빅텍 이 둘 다 자살을 했다. 사실 이 자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빅텍 검열이 지금 도를 넘고 있어요. 이 미국의 대표적인 낙태 반대 매체 라이프 사이트 뉴스라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이 라이프 사이트 뉴스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영구적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페이스북 못 한다 이거죠. 이 명분으로 내세운 건 코비드-19 즉 코로나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문제로 삼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코로나 백신이 일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기사의 제목이고요. 실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연구 결과를 요약한 매우 쿨한 기사입니다. 백신 막무가내 반대가 아닙니다. 이 기사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으며 또한 이 부작용의 케이스가 아주 지극히 일부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뭐 3,000건 부작용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작고요.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이제 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도된 케이스가 한 3,000건쯤 되는데 이 3,4,000건에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첨단 백신을 투약한 경우가 전체 다 털면 이게 벌써 수억 샷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토탈이 뭐 5억 샷이다. 이랬을 때 1%가 되려면은 500만이고요. 0.1%가 되려면 50만. 0.01%가 되려면 5만. 0.001% 정도란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때까지 보고된 케이스가. 근데 그 케이스 중에 또 돌아가신 분은 아주 극소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쿨한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막무가내 뭐 백신은 뭐 666이다. 맞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아닌데 이거를 빌미로 잡아서 이 낙태 반대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예요. 참고로 유튜브도 이 사이트를 2021년 올해 초에 영구 폐쇄시켰습니다. 이 사이트의 채널을. 이 사이트가 단단히 찍힌 사이트죠. 이게 아마 보수 카톨릭 베이스의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성향이 이제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제 성향이죠. 근데 이제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출산 양육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젠더 평등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이렇게 출산 양육에 관한 문제 나오면 여성이 그러니까 프로듀스할 후손을 생산할 자유를 갖고 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출고시킬지 말지 생산자가 자유가 있다 이런 식의 그 어감으로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출고 마지막 순간 이 사람들 개념에서는 즉 출산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뱃속에서 자라는 내가 아닌 생명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해야 되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한마디로 태아 영아 살해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주장을 극으로 밀고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빅텍이 이 같은 영아 살해 주장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거니까 즉 빅텍의 영아 사례를 옹호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극단적 자유낙태 주장은 이건 영아 사례에 준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펀티사이드. 그래서 미국에서 요새 통과되는 그 법들 주에서 통과되는 거 보면 전에 캔자스 주가 그 통과를 했나? 그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순간부터 저거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혹은 강간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낙태할 수 없다.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주들이. 그러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게 한 6주, 8주 요 사이부터 심장 박동 소리가 납니다. 그게 일찍 형성돼요. 심장이란 기관이 요만했을 때부터 태아가 요만했을 때부터 심장이 형성된다고요. 그 안에서. 그게 전 맞다고 봐요. 뭐 이제 만삭이 돼서 근데 이걸 거의 무슨 그 산도의 출산 상태에서 산도가 다 열린다 안 열린다를 이제 그 서양에서는 쿼터니 뭐 이런 걸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산도가 열리면은 그 25센트짜리 동전만큼 머리가 딱 보이면 산도가 거의 다 열렸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도 낙태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이 자유낙태, 극단적 자유낙태 주장자들. 이런 거에 대한 투쟁이거든요. 지금 이 프로라이프 투쟁이 낙태 반대 투쟁이 그 뭐 절대적인 낙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 다음에 저기 뭐 근친상간이거나 혹은 강간에 의한 낙태를 제외하고는 그건 태아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인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런 주장을 하는 사이트를 겨냥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코로나 백신을 폄훼했다 부당하게 그래서 닫아 걸고 페이스북은 유튜브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채널 연구 정지시키고 연구 폐쇄시키고 뭐 이런 빅텍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한마디로 우주의 지배자죠. Ruler of the Universe죠. 엊그저께 페이스북 감사위원회 오버사이트 보드가 이제 트럼프 계정 정지 상태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이들 결정이 뭐냐면 트럼프 계정 정지 결정이 옳았다. 그리고 당분간 계정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구 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 영구 정지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호적은 파지 말고 계정은 닫아둬라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내부에서 운영하는 감사위원회가 오버사이트 보드가 이와 맞춰서 트럼프 핵심 임원은 아주 그 가관인 발언을 했습니다. 트위터 핵심 임원은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상태는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정 영구 정지 상태를 일관되게 지키려고 최선 다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런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제 빅텍이 우주의 지배자 내지 전능한 검열자를 지금 자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까닭을 보면 제가 보면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이 글로벌리스트 실리콘밸리 이 둘이 이제 한 몸뚱이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흑막 커넥션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빅머니, 빅텍 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두고 뭐 이제 이른바 음모론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정도를 더 떠나서 그 뿌리가 뭐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이다, 무슨 뭐 영국 왕실이다, 또 로스차일드다 이런 말씀들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이 미국 및 서유럽의 서방 세력, 서방 자유 세력의 아주 부유하고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초상류층 내에 초상류층 내에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짓들 못해요. 그리고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신 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는 극좌적 멘탈을 주장하는 자들과 한 몸뚱이로 돌아가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회사도요. 자기들 사내 교육에서 백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의 비판적 인종이론 소위 CRT, Critical Race Theory를 자기들 사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원들한테.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Diversity is my personal commitment. 그러니까 나의 신념, 사명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얘들 지금 잘 쓰는 말이 다양성, 그 다음에 포용성, inclusiveness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얘들의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diversity라는 이름 아래,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도도 나미아미타불 예수 그리스도 알라호 아크바르 아멘 한들 어떠리 이런 거죠.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LGBTQ가 다 군대에 들어와서 설쳐도 어떠하리 이거죠.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일체의 도덕적 판단하지 말고 유일한 도덕적 판단은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PC 기준이다. 그거 외에는 일체 도덕적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클루시브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본질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덜덜 말하라 이거지. 상대방이 아무리 해괴망측한다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진짜 나랑 사고방식 달라, 세계관 달라, 도덕관 달라. 그러나 같이 일할 수는 있지. 이러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다르다는 판단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얘들이 말하는 다이버시티, 다양성, 얘들이 말하는 포용성, 인클루시브네스예요. 이 빅텍이 이렇게 오염된 거는 이 글로벌리스트 실리콘밸리 글로벌리스트 흑막 커넥션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임직원의 마인드가 서방 정신문화가 깊게 오염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방 정신문화라는 게 이제 특히 공산주의 실험이 끝나고 실패로 하고 대개 이제 서방의 지성사를 보면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만 해도 서방에서 좀 말하자면 맑게나 하고 방긋게나 낀다는 지성은 공산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코제프 같은 사람이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 나고 나서 러시아 즉 소련으로부터 어렸을 때 도망쳐 나와서 프랑스의 지식인이 된 사람이죠. 20세기의 최대의 해결 연구자로 꼽히고 또한 말하자면은 가트 관세미 무역 협정 체제를 만들 때 핵심적인 브레인으로 작업을 했던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외교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 알렉산더 코제프 같은 사람만 해도 결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전혀 반대 성향인데 이 사람도 이제 1940년대 말 같은 때에 지인들하고 이 얘기 나눈 것들에 대한 비망록들을 보면 지인들의 비망록을 보면 체제 경쟁에서 스탈린이 이끄는 공산 체제가 이길 거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요. 이게 이제 공산 체제가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유럽의 지식인들이 느끼게 된 게 60년대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보 기술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1980년대 중반쯤 되면 명확하게 이건 공산 체제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그냥 일반화돼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급진 세력들이 자기를 변신한단 말이에요. 확 변신을 해요. 공산주의를 이제 신앙으로 못 모시니까 그 공산주의보다 더 근본으로 내려가죠. 야, 우리가 왜 공산주의 철학하고 공산주의 사상했지? 아, 그 권력 잡으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 한번 흔들어서 바꾸려고 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 공산주의라는 어떤 그 이정표는 없어졌지만 세상을 해체하고 뒤집어 엎는 거는 버릴 필요가 없잖아, 그거는. 그게 무한해체죠. 그리고 자기들이 워낙 말빨이 좋고 다변이고 끊임없이 뭐 이상한 뭐 개념 만들으니까. 젠더라는 말을 언제 썼어요? 그전엔 다 섹슈얼리티를 썼죠. 성별. 끊임없이 이런저런 데서 말 끌어다가 다른 의미 부여하고 그런 거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화 정신 엘리트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판단하고 논의해. 기준 밖에 있는 것들은 악마들이야. 까부셔야 돼. 기준 밖에 있는 것들은 그릇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요 기준 안, 여기가 정치적으로 올바러. 기준 밖은 정치적으로 그릇된 자, 정치적으로 나쁜 자들이야. 그건 까부셔야 돼. 그게 PC 분노죠. PC라는 게 정치적 올바름. 문화 엘리트들이 정한 그 선입니다. 그게 PC입니다. 그 경계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우리 저 친일파 드립치듯이 말살문화죠. 들여다보니까 이거 다 개판이었네. 서양 역사, 서방 역사, 미국 역사, 이건 학살의 역사, 착취의 역사, 인종차별의 역사였네. 부끄러움을 가지세요. 참여하세요. 이게 이제 말살문화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야, 인간이 현대 문명 돼가지고 석탄 떼고 석유 떼니까 CO2가 막 발생해서 기온이 막 올라가서 지금 빙하 녹고 해수면 높아지고 드디어는 인간의 종말이 10년 후에와 20년 후에와 엘고식으로 했으면요. 지금 플로리다 물에 다 잠겼습니다. 엘고가 2000년경에 떠들던 식의 일이 벌어졌으면 20년 전에 지금 플로리다는 다 물 받아야 돼요. 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구온난화. 근데 지구온난화 가지고는 야, 온난화가 맞아. 그래프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 그러면 아무튼 기후변화. 이제 또 클라이밋 체인지라 그러잖아요. 아니, 클라이밋 체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다 큰 사이클에서 10만 년, 뭐 4만 년 사이클에서 돌아가요. 지금 그 사이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따뜻해지냐 안 따뜻해지냐 이른바 온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지하게 낮습니다. 수분이 차지합니다. 수분이. 젠더 평등. 그 다음에 CRT,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 이건 백인 우월주의 드립, 체계적 인종차별 드립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서방이 백인 우월주의와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번영하고 운영되고 있는 체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친일파가 만들어서 운영해온 나라, 친일파와 100년 전쟁 이거 떠드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이런 마인드에 그 빅텍의 임직원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나 주요 주들 입장에서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입장에서 거기랑 딱 손잡고서 그런 마인드, 너희 참 개념 있어, 진보야, 너희 깨시민이야, 그걸 워크라 그럽니다. 깨시민 좌파, 너희 깨시민이야, 깨져 좀. 이러면서 슬슬 그렇게 해서 계속 불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과 서방의 사회의 근본 패브릭, 근본 그 사회를 지탱하고 만들어내는 그거를 다 뜯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걸 칼로 거서 째버리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런 페이스북의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일가를 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취한 조치는 황당하고 부끄러운 짓이다. 극좌 미치광이들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인 나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
그러나 진실은 더 크게, 더 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미국 민중은 이 같은 상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패한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다시는 그들이 우리의 선거 제도를 황폐하게 파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너의 정치적 대가 치를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현지 날짜로. 이 정도 강도로 선언한 거 저는 처음 봅니다. 자, 이런데 이제 백악관의 태도는 굉장히 비열합니다. 빅텍을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향해 총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푸사키 대변인 5월 5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컨텐츠들을 보다 활발하게 금지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리버럴, 자유주의자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빅텍이 보다 확실히 검열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옛날 민주당에는 이런 소리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옛날 민주당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냥 민주당의 프린지,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도 아니고 메인스트림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민주당 핵심이 대통령께서는 보다 확실하게 검열할 것을 지지합니다. 제가 하도 황당해서 영어 원문을 고스란히 베꼈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supported social media companies banning more content considered untrustworthy. 즉 다시 말하자면 신뢰할 수 없다라고 고려된 컨텐츠들을 더욱더 많이 검열해서 걸러내기를 내는 것을 지지한다. 바이든의 KGB라는 소리죠. 바이든의 게슈타포, 빅텍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종류의 거짓과 심리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다. 거기다가 이제 푸사키는 자기 개인 의견으로 뭐라 그랬냐.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헌법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거짓말인지 누가 아는데? 거짓말인지 누가 아는데?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아닌데도 마구 했고 트럼프 말도 거짓말이 별로 없는데 마구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싸납다고, 표현 싸납다고. 거짓인지 아닌지, 자를 건지 안 자를 건지에 대한 전지전능한 판단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주장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빅텍한테. 그리고 빅텍의 그런 권한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모시고 부르짖고 있는 게 미국 합중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란 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건 리버럴의 자살이다. 원래 인터넷이라는 게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작품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리버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